크지만 흐물흐물한 것과 작지만 단단한 것 중 어느 쪽이 여성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자신감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떨어지는 강직도, 즉 단단함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만큼 오늘 영상이 그 고민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꽤 반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의 반응은 단순한 크기보다도 몸에 닿을 때의 느낌, 즉 탄력과 자극의 밀도에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들의 실제 경험담과 함께 왜 어떤 경우에는 크기보다 단단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강직도 관리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내 몸에 대한 진짜 정보들로 찾아올 예정이거든요. 손가락 한 번 혹은 두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풀어가 보시죠. 어쩌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부부 생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강직도라는 개념부터 쉽게 풀어야 합니다. 강직도는 말 그대로 성기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지는가를 뜻합니다. 단순히 세워졌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얼마나 탄탄하게 반발하는가가 바로 강직도의 차이입니다. 마치 고무호스에 물이 가득 찼을 때와 비어 있을 때의 느낌처럼 같은 크기라도 내부 압력이 다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 강직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과 혈류 흐름이 약해지면서 예전만큼 단단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감 저하, 관계 회피,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친밀감도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크기보다도 이 단단함의 변화가 훨씬 더 체감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여성들은 관계 중 접촉의 강도나 지속력, 특히 몸 안에서 느껴지는 압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쉽게 말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접촉 시 밀착감이 약하면 뭔가 부족한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면 괜찮지 않을까 또는 크기가 모든 걸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실제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크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보기엔 크고 멋져서 기대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너무 말랑해서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공간만 차지한 느낌이었죠. 반면에 작아도 단단하게 유지되는 경우엔 마취 안에서 뭔가 꼭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좋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촉과 압력의 조화인 셈이죠. 이건 마치 두 개의 도구로 못을 박는 걸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고무망치로 세게 내리쳐도 제대로 못을 박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작은 쇠망치라도 단단하게 밀어주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섬세한 자극과 정확한 압력은 단단함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단함은
단지 물리적인 자극 이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긴장도와 집중도를 몸을 통해 느낍니다. 강직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곧 내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강직도가 단순히 성기의 상태만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특별한 겁니다. 단순한 상식이나 정보가 아닌 실제 감각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단단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계 중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 그리고 그때 여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관계 중 강직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별다른 말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몸의 반응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꽤 큰 실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단절감이 단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인 거리감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중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나도 모르게 흥이 깨지고 민망해져요. 남편은 괜찮다고 웃지만 나는 혹시 내가 매력이 떨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처럼 강직도의 저하는 단순히 남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성에게도 자존감과 감정적인 상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여성은 처음에는 크다고 느껴졌지만 막상 들어오니까 느껴지지 않아서 속으로 이게 뭐지? 싶었다며 단단함이 없으니 움직여도 깊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피곤해질 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즉 성적 만족도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자극의 밀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복 운동을 반복해도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직도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그 상황에서의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작스러운 흐름 중단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당황하거나 급하게 회피하면 여성도 그 민감한 변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죠. 반면 부드럽게 전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이런 위기를 대화로 극복했습니다. 남편은 강직도를 유지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지만 아내는 당신이 나를 여전히 원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며 위로해 주었고 함께 건강관리와 대화를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주 애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단함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작고 단단한 것이 확실히 더 낫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선호하는 느낌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의 여성은 단단하게 유지되는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작든 크든 그 느낌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강직도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혈관, 건강, 심지어는 마음가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강직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강직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생활 습관과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신체 기능 전반이 서서히 둔화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관리가 곧 6개월, 1년 뒤의 상태를 좌우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혈액순환입니다. 성기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얽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만 혈류가 부족해도 단단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강직도를 지키려면 첫째, 온몸의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실천법 하나, 바로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단순한 운동 같지만 걷기는 다리 근육을 자극하면서 심장과 말초 혈관까지 고르게 자극해 줍니다. 마치 수돗물을 틀기 전에 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꾸준한 걷기는 혈관 속 노폐물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강직도는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균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관이 막히기 쉽고 결과적으로 성기까지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녹황색 채소, 견과류 등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막히면 마음도 막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체 단련입니다. 강직도는 하체 근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의 근육이 강할수록 골반 주변의 혈류 흐름도 원활해지고 밝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가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서 호흡을 고르며 해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단단함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강직도는 단순히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되는 감정과 집중력의 결과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반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강직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먼저 다독여야 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보다 충분히 괜찮다는 자기 긍정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곤 하죠. 이 네 가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모두 일상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신선한 음식 챙기기, 간단한 스쿼트 운동,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마음가짐.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단단함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몇 달 사이에 파트너가 느끼는 반응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붙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처럼 강직도는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후천적인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과 오해들이 이 노력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단단함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과 오해에 대해 짚어볼 차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크기가 클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믿음은 젊은 시절부터 광고나 주변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면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크기보다는 조화와 접촉 시의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기만 크고 단단하지 않으면 불쾌하거나 아프다는 반응도 많고, 오히려 작더라도 부드럽고 섬세한 자극이 주는 만족도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약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약물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혈관을 순간적으로 넓혀주는 임시방편일 뿐, 강직도를 유지하는 진짜 해답은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되고, 나중엔 약도 잘 듣지 않는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불안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민망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긴다는 태도입니다. 관계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가 대화를 피하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여성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고, 남성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아주 작은 오해 하나가 큰 벽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오해들은 단순히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살아온 문화와 분위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성은 크기와 정력으로 평가받고 약을 먹는 건 창피한 일처럼 여겨졌으며,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맞춰 나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오해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물론 신체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하게 내 몸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죠. 실제로 60대, 70대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며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잘못된 정보를 버리고 꾸준한 실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해들, 어쩌면 한두 가지는 나도 모르게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넘어서 실제로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나이에 걸맞은, 그리고 무리 없는 생활 속 관리법.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앞서 오해들을 바로잡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내 몸에 적용할 수 있는 시니어에게 특히 효과적인 실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마음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골반적은은 쉽게 말해 항문과 생식기를 감싸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탄탄해야 발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강직도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정 조절도 힘들어지죠. 대표적인 운동이 케겔 운동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회음부를 5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3세트씩, 한 세트에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고 앉아서도 할 수 있어 시니어에게 매우 적합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 실천 팁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기까지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전신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번갈아 들어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 주변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성관계 시 움직임도 더 편안해지고 강직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전 예열 시간 갖기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마음의 긴장과 신체의 준비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손이나 입을 이용한 스킨십, 대화, 음악 등으로 분위기를 천천히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열입니다. 마치 자동차도 예열 없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 무리가 가듯이 우리 몸도 서서히 자극을 주면서 반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한 자세에만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익숙한 자세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극이 단조로워지고 오히려 강직도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앉거나 누워있는 방향을 바꾸거나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 각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고 자극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발기나 성적 기능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함께하는 느낌과 교감에 더 집중하는 태도로 전환해 보는 겁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정이나 삽입이 없더라도 서로 껴안고 대화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에게 맞는 방식으로 몸을 단련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직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할까? 이게 병인지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몸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병적인 문제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혼란은 종종 불필요한 불안이나 반대로 놓치면 안 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은 요즘 강직도가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변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강직도 저하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몇 가지에 해당된다면 병원 상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전엔 문제 없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갑자기 강직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마이너스 발기까지는 되지만 유지가 잘 안 되고 중간에 자주 꺼진다. 마이너스 아침 발기나 무의식 중에 발기가 거의 없다. 마이너스 전반적인 성욕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 문제, 호르몬 이상, 전립선 질환, 당뇨, 고혈압 등 신체적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과나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입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와 호르몬 수치 검사, 전립선 초음파, 필요 시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요즘은 아주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혈류 흐름이나 남성 호르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확인하면 심각해지기 전에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듣는 질문은 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시중에는 강직도를 개선해주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약들도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약물은 어디까지나 도움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 말하기 민망해서 숨기고 있어요. 꼭 이야기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인데요. 답은 가능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신체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서적인 교감입니다. 문제를 숨기면 상대는 오히려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거부당한 건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배려 있는 말투로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 몸의 문제를 스스로 외면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은 전문가에게 구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불안도 줄어들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방치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는 강직도의 의미와 관리 방법, 또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까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피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직도의 저하를 방치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단순히 발기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이 처음 나타난 1년에서 2년 안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함께 진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기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의 문제는 전신순환계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조기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저하, 우울감, 관계 회피 심하면 대인 기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적 자신감은 단지 성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 전반의 활력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부터 옷을 입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표정까지도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강직도의 변화가 반복될수록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는 식의 체념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념은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에서 멀어진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지고 대화가 줄고 결국엔 함께하는 시간마저 줄어들게 되죠. 특히 시니어 시기의 부부에게 성적 접촉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애정 표현의 한 방식이자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끈입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남편과 아내가 아닌 두 사람의 독립된 생활자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서로 오해가 쌓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것인데 아내는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라고 오해하고 말하지 않다 보니 그 틈이 점점 벌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감정적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시작은 단지 강직도의 변화 하나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흐름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 건강은 회복할 수 있고 신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심리적 거리도 한마디의 대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 느낌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작은 움직임 하나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과 실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순서로 실천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헷갈리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강직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전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고 어떤 순서로 실천하면 좋을지 막막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구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실천은 흐름이 있어야 꾸준히 이어지고 효과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가장 먼저 마음의 전환이 출발점입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자책 대신 내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음의 기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태도 괜찮다. 다만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는 긍정적인 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일상 습관의 개선입니다. 첫째는 걷기 운동, 둘째는 골반적인 운동 케겔, 셋째는 음식 조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어렵지 않지만 강직도 회복의 핵심 축입니다. 걷기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혈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케겔은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날 때 짧게 해도 누적 효과가 큽니다. 음식은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 한 끼 줄이고 생선이나 채소 한 접시 늘리는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 단계는 정서적 소통의 회복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단계를 놓치고 성적인 문제를 기술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만족감은 마음이 통할 때 생겨납니다. 먼저 대화를 꺼내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농담처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내 몸이 말썽이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지, 이런 한마디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며 부드럽게 터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방식 변화도 함께 가야 합니다. 삽입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스킨십이나 함께하는 시간 자체에 더 집중해 보세요.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며 한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촉 방식으로 교감을 이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점검해도 뭔가 찜찜하다면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받듯이 내 몸을 점검하는 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원인을 알고 대처하면 약물 없이도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병원에선 간단한 검사로 혈관 상태, 호르몬 수치, 전립선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맞춤형 생활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단단함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2주, 한 달, 석 달만 지나도 몸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건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오늘 하루 10분만 더 걸었어도 오늘 아침 기지개라도 폈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실천을 해나가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강직도는 단순히 한 부분의 기능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건강과 마음가짐, 그리고 부부관계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신체 반응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단단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류의 원활함과 골반 근육의 힘,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단순한 성적 자극보다는 안정감과 감정적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결국 성적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단계별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매일 30분 걷기. 혈류 개선의 기본이자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운동화만 신으면 오늘도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2단계 케겔 운동 시작하기. 소변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회음부를 조이는 연습을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어 장소 구애도 없습니다. 3단계 식단 한 끼 바꾸기. 기름진 음식 대신 생선, 채소, 견과류를 한 끼라도 더 챙겨보세요.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4단계 스킨십부터 시작하기. 성관계라는 틀을 벗어나 손잡기, 포옹, 가벼운 대화 같은 접촉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5단계 검진을 두려워하지 않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리 점검하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치료 없이도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5단계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예전보다 내가 훨씬 가볍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괜찮다는 마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변화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진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파트너와의 대화를 늘리고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달 전까진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요즘은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이 말처럼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나도 뭔가 바꿔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조언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나눠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내 이야기 같지만 말 못했던 분들에게도 분명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나를 아끼는 시간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변화해 갑시다.